이 생활 습관을 잡아 놓으면 공부 습관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은 초등 때 반드시 잡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26년 차 초등교사이자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하쌤엄마 TV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예입니다. 2028년도 대입 개편 시한이 발표되어서 우리 학부모님, 초등 학부모님들이 약간 불안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금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고, 그리고 수능이 그동안 선택형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는 큰 틀이 조금 변화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큰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국영수 사과를 제대로 잘 공부시키면 우리 아이가 대입에서 성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20년 동안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지식과 시행착오와 그런 제 깨달음을 오늘 아낌없이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사실 공부 습관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등 때 생활 습관을 잡아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생활 습관을 잡아놓으면 공부 습관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은 초등 때 반드시 잡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일찍 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나중에 키도 잘 크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란 것이 아침 시간에 등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면 아이들이 뇌가 금방 각성이 돼서 학교 공부에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밥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을 잘 먹으면은 우리 뇌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서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아침밥 먹고 오는 친구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아침밥을 먹은 아이들이 눈빛이 또랑또랑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척반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콘프레이크도 좋고 과일도 좋으니까 꼭 아침밥은 꼭 챙겨서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사 잘하기입니다. 인사 잘하기가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공부는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관계가 편안해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인사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인사를 잘하면 애들이 관계를 잘 맺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우더르과의 관계가 되게 평안해져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거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아이들 정리정돈 잘 하나요? 이 정리정돈만 잘 해놔도 아이들 노트 정리라든지 그런 생활의 정리가 잘 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는 확실히 그런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사물함, 그다음에 가방 속, 그리고 책상 서랍, 이런 것을 봤을 때 책상 속과 사물함은 교사가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가 지도해 줄 수가 있는데, 가방 속은 약간 인권 문제로 저희가 봐줄 수는 없거든요. 책상 서랍과 사물함은 학교에서 저희가 정리정돈을 시키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이들 책가방 속에 막 구겨져서 학습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습지도 그런 투명한 비닐 홀더에 잘 넣기만 한다면은 정리정돈이 저절로 잘 되면서 훨씬 더 나중에 아이가 공부 습관 잡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네 번째는 할 일 먼저 하고 놀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이들은 본능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놀고서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 먼저 자리가 잡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랑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할 일이 있으면 할 일 먼저 하고 죄책감 없이 너가 노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만 해도 굉장히 그 공부 습관 잡기에 유리합니다. 이
이 5가지가 잘 잡혔다면 바로 공부 습관 잡는 방법으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 습관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직접 공부 습관 잡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공부 습관을 잡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와 합의하시는 거예요. 어떤 합의를 해야 될까요? 바로 얼만큼 어떤 과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 합의가 없으면 이 공부 습관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이와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학교에서 단원 평가 보는 과목 그 정도로 잡으시고 서로 합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먼저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언제 공부할 것인가도 아이와 함께 의논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저한테도 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편안했어요. 그 하루 1시간에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도 되게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초등은요, 거실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너 혼자 공부해라고 하면 초등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해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남는데, 대부분 초등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갖고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습을 하냐고요? 뭐 교과서를 갖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약 정리를 해야 될까요? 문제집을 풀어야 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교과서만으로 복습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약 정리를 하려면 집에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서를 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문제집을 활용했습니다. 오늘 배운 교과목에 대해서 그 문제집을 가지고 매일매일 복습하는 시간 하루 1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이 중에는 국영수 사과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저희 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방과후를 이용했기 때문에 영어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치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하루 1시간 안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복습을 시켰어요. 그게 굉장히 유용해서 공부 습관만 잘 잡아 놓으면 나중에 저절로 아이가 단원 평가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90점 이상 100점을 맞으면서 자기 공부 효능감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아이가 저절로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정의 욕구거든요.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 습관은 그렇게 하루 1시간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초등에서 애가 책을 좋아하게 즐겨 읽기만 하면은 초등 공부의 50%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 6년 동안 반드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게끔 많은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고등 가면 문제집 푸는 공부만으로 벅차서 책 읽을 시간이 따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 6년 동안 우리 문해력을 위해서 독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게 한다면은 굉장히 나중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부모인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서 책을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것에 너무 질려가지고 저도 책을 안 보다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저도 책을 다시 읽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잡을 때는 제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이가 그 재밌는 책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첫 번째 수순입니다. 책을 읽어주지 않게 되면 아이가 책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슴에 안고서 무릎에 앉히고서 부모님 목소리를 읽어주는 그 책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책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권장 도서다, 추천 도서다 그런 것 때문에 양적인 독서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분야에 그런 몰입 독서를 권장합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는 뭐 이 분야의 책만 너무 좋아해요 해서 편식 독서를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편식 독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비문학 독서다, 무슨 지식책 독서다 이렇게 골고루 읽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한 분야의 독서를 깊이 파보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로 하루 1시간 동안 온 가족 독서로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해요. 저는 7시부터 8시까지는 공부하는 그 습관 시간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하루 1시간 동안 초등 6년 동안 내내 평일 동안에 책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어서 그렇게 하루 1시간 동안 독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이들이 그래도 책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중에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면 주말에 저는 일요일 날에 교회에 가듯이 동네 도서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그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아빠도 같이 가고 엄마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같이 갔는데 물론 어릴 때 그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가냐고 막 징징대기도 하고 처음에 가서 만화책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걸 좀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도서관에 책 읽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고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문이 닫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말 루틴, 도서관에 가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후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뭔가 이제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독후 활동을 굉장히 한번 애쓰시고 그리고 애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책을 읽는 재미를 반감시켜 버려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들여다봐 주시고 그 책이 뭐가 재미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